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남이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때가 종종 있는데요. 물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빈다면 서로 화해할 수도 있겠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 역시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큰 상처를 받았었는데요. 주변에 절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처절한 외면 속에서 살고 있죠.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저희 아빤 주변 지인들을 정말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매번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도 사람들을 끌고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늘 뒤지다꺼리를 하게 하셨죠. 이런 것 때문에 어릴 적엔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다투셨어요. 거인복도 복이야. 이렇게 잘해주고 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줄지 누가 알아? 그리고 밖에서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보단 집에 오는 게 훨 낫지 뭘 그래. 한두 번이어야지. 그렇다고 자기들 먹을 거 다 챙겨서 오는 것도 아니고 매번 나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아니 주변 사람들 챙길 바에 가족을 챙겨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오면 얼마나 있는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이야? 당신이 그럴 시간에 와서 애들이나 봐. 자식 셋은 나 몰라라면서 주변을 챙길 정신이 있나 보지? 당신 그러다가 정말 큰 코 다쳐, 큰 코. 늘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아빠 때문에 엄만 저와 여동생, 남동생을 홀로 돌보며 그렇게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그런 아빠가 전 평생 철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저희 집에 큰 사건 하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가 암이라는 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그때 당신 암도 굉장히 크고 힘든 병이라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욱 어려웠죠. 아빤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수술을 받으신 후 항암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빠가 암에 걸려 고생을 하는 와중에도 그동안 그렇게 챙겼던 사람들은 병원에 한 번 오질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병원비가 빠듯해 돈을 좀 빌리려고 하자 모두들 아빠의 연락을 다 피했던 거였어요. 아빤 그때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암은 극초기라 수술 후 항암을 받고 나서 금방 나아졌지만 아빠의 마음속 상처는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그렇게 나가기 좋아하던 아빤 그 후로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지내셨고요. 결국 생계가 위협을 받자 엄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만 아빠의 간병도 하시면서 저희도 챙기고 거기다가 식당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만 늘 저에게 당부한 말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아빠 밥 좀 챙겨드리고 아빠랑 밖에서 걷기라도 좀 해. 이 아빠 저러다가 평생 집 밖에 안 나갈까 걱정이다 참. 언젠 아빠 밖에 나가는 거 싫다더니 아빠 그렇게 사람들 좋아하더니 왜 다른 사람들은 아빠를 안 찾는데? 그렇게 잘해줬는데 진짜 너무해. 그러게나 말이야. 사람 마음 이래서 다 다르다고 하는 거야. 같이 하하호 웃으며 뭐해. 결국엔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데 네 아빠나 마음을 줬지. 다른 사람들은 주지도 않았나 보지. 네 아빠가 정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니들이라도 곁에서 아빠 기분 좀 풀어줘. 그런 엄마의 노력 덕분에 아빤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엄마가 식당에 다니신 지 3년 후엔 엄만 작게 청국장 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빤 엄마를 도와 청국장 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예전엔 아빠가 항상 자기 멋대로 했었다면 그때부턴 엄마 말에 꿈쩍도 못 하셨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식당에 가면 아빤 항상 엄마의 명령에 빠릿빠릿 움직이곤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여보, 저기 얼른 닦아야지. 언제 손님이 가셨는데 아직도 저렇게 놔뒀어.
아, 어, 내가 얼른 치울게. 아, 그리고 잠깐 가게 좀 보고 있어. 나 지연이랑 밖에서 뭐 좀 사고 올 테니까 혼자 볼 수 있지? 그럼,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게 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 얼른 갔다 와. 그렇게 달라진 아빠를 볼 때면 참 신기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만 예상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변할 줄 알았어? 아빠 아프더니 갑자기 사람이 확 달라진 것 같아. 요즘은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매번 엄마 도와주고 엄마 엄청 챙기잖아. 예, 저것도 아빠니까 정신 차린 거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연아, 사람은 같은 환경이어도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고 못 차리는 사람도 있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서 무작정 따르면 안 돼. 주변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진국인 거야. 알았지? 전 그런 엄마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남매는 부모님이 오랜 노력 끝에 무사히 대학까지 진학을 하고 전 서울권 대학을 나와 직장에 취업을 했고 여동생 남동생도 수도권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엄마의 말이 진짜 더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선 절대로 아니라고 발뺌하는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뻔뻔한 사람도 정말 많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람인데 어떻게 남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지 사람 겉만 보곤 절대 모른다는 게 맞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할 때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사실 전 결혼은 좀 힘들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30대 후반 늦지막히 만나게 된 남자와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내기로 지인의 모임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람이 참 성실하고 근면한데 저와 가치관도 비슷하고 잘 맞았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맞는 부분이 참 많아 이 사람이라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1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사실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시모와 시부가 모두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는 옛 이야기들을 줄줄 늘어놓더라고요. 예,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았는지 아니? 과일도 고급 과일 아니면 쳐다도 안 보고 살았는데 말이야. 엄마,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래? 벌써 한참이 지났어. 현실을 살아야지. 매번 왜 과거 얘기야? 무슨 한참 지났다고 그러니? 너 성인 되고 30살 되기 전에 망한 거지. 그 전까진 풍족하게 살았잖니? 안 그래? 지연아, 너 이거 그릇 얼만지 알아? 이거 엄청 비싼 거야. 그때 사가지고선 망할 때도 내가 이걸 처분 못하고 다 싸들고 왔잖니? 어때? 엄청 고급스럽지? 아, 그러네요, 어머님. 하긴 네가 뭐 이런 그릇 봤었겠냐만 어찌 됐건 예전엔 이런 그릇이 주방에 가득 찼었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밖에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이러고 산다, 이러고 살아. 시댁에 갈 때마다 전 매번 시모의 한탄을 듣곤 했습니다.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시댁은 진짜 잘 사는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시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무리한 확장으로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만 사업이 정말 쫄딱 망한 거였습니다. 늘 명품을 휘감고 비싼 차에 가방에 남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던 시모는 그때를 잊지 못하고서 늘 얘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중간에서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시부나 신우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잘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시모는 늘 뭘 가지고 와도 최상급만 요구하셨어요. 하루는 시모 생신날 남편이 시댁 근처 식당을 예약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설 때부터
시모의 표정은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시모는 밥을 다 먹을 때까지 한마디 말도 안 하셨습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식사가 다 끝나고서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휴, 예전처럼 성대하게 생일상 받겠다는 건 아니다만 그래도 여긴 좀 아니지 않니? 그래도 난 성환이 네가 결혼했으니 며느리가 좀 센스 있게 좋은 곳으로 예약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큰 걸 바란 거니? 아휴, 엄마, 우리 형편에 무슨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을 가. 그리고 용돈도 줬잖아. 나중에 상황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땐 진짜 좋은 곳으로 예약할게.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만족해.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인데 아이 엄마가 좀 가고 싶다는 곳 가면 안 되는 거니? 얘 며느라, 너도 시집 오고서 첫 생일인데 신경 좀 쓰지 그랬니? 이왕이면 내 취향에 맞춰서 가면 얼마나 좋아. 뭐 하여간 축하해 준 건 고맙다. 시모는 뻔히 저희 상황을 알면서도 내내 부담스러운 요구만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직장을 쉬고 있으니 남편 외벌이로 생활을 해야 했는데 출산 준비며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빠듯했거든요. 그렇다고 시댁에서 뭘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서 한 푼 챙겨준 것도 아닌데 바라는 것만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처음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시모의 바람은 본인에게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신우의 뒷바라지도 저희에게 은근히 요구하기 시작하셨죠. 신우는 남편과 10살 넘게 차이가 나서 그때 막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시모가 저한테 신우이 면접 옷을 골라달라며 요청을 하시더군요. 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쉬는 날 시모와 신우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백화점에 오고 나니 봐야 하는 면접 옷은 대충 보고 고르고선 둘이서 막 여기저기 들어가며 옷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온 김에 옷 몇 벌 사려는 건가 싶었는데 딱 계산을 할 때가 되자 갑자기 시모가 화들짝 놀라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너 혹시 내 가방 봤니? 네? 가방이요? 어머님, 가방 잃어버리셨어요? 아이고, 참, 참. 내가 또 습관처럼 그냥 가방을 집에다 두고 왔나 보다. 아유, 어쩔 수 없지. 이거 네가 먼저 계산하고 내가 나중에 보내주마. 아, 제가요? 이걸 다요? 어, 그럼 이거 살 건데 그냥 놔두고 가니? 언제 또 백화점 온다고? 얼른 계산해. 내가 나중에 보내준다니까. 그러더니 당연히 저한테 계산을 떠넘기는 거였습니다. 앞에선 계산원이 기다리고 있고 옆에선 시모와 신우가 얼른 계산하라며 보채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전 카드로 그 옷들을 다 계산했어요. 그런데 딱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시모가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예, 나 이거 잘 입으마. 아휴, 넌 아무리 그래도 한 번을 옷 사준다 얘기를 안 하니? 네가 하도 얘기를 안 하길래 내가 술수 좀 썼다. 네? 뭐라고요? 어머님, 설마 아까 옷 그냥 제가 계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아, 새언니인데 이 정도 신우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너도 참, 아, 시어머니한테 옷 한 벌 해주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뭐 그렇게 비싼 거 산 것도 아니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철마다 시부모 옷 한 벌씩 해준다더구나. 난 그래도 싼 브랜드에서 산 거니까 괜찮지 않니?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간에 잘 입으마. 고맙다.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시모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선 신우이랑 같이 차에서 내리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 말이 안 나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옷이야 사드릴 수 있죠. 한 벌뿐이겠습니까? 두 벌이고 세 벌이고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저러시니 전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서 남편은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게 시모 수법이라더라고요.
엄마 진짜 왜 그러는지 몰라. 당신 나중에 엄마가 또 그러면 절대 뭐 아무것도 해주지 마. 나도 예전에 자꾸 그래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엄마가 뭐 필요하면 그냥 데려다만 주라고 했다가 결제는 자꾸 나한테 하라고 떠밀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산 적이 있거든. 근데 계속 그렇게 해주니까 나중엔 아예 점점 그 금액이 커지더라고. 당신한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엄마한텐 단단히 얘기할게. 그 뒤로 남편은 시모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동안은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다 얼마 후 신우가 호텔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너무 잘 됐다며 축하해 줬어요. 그런데 신우의 취직 축하 기념으로 시댁 친인척들을 시모가 불러 모아 같이 밥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크게 축하를 해줘야 하는 일인가 싶었지만 또 다 같이 모이는 자리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자리에서 시모가 뜬금없는 소리를 꺼내시는 겁니다. 얘 지연아, 네 시누이가 이렇게 호텔에 취직도 하고 너 너무 기쁘지 않니? 원래 가족이 이렇게 잘 풀리면 서로서로 기쁘고 행복한 거잖아. 그나저나 우리 딸 호텔 다니면 피부 관리도 많이 받아야 할 텐데 사회초년생이라 피부 관리권 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말인데 새언니가 하나 해주는 거 어떠니? 축하 기념으로 말이야. 네? 제가요? 그래. 네가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원래 같은 여자들이 더 잘 알잖니. 보아하니 너도 피부에 꽤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네 시누이도 데려가서 좀 해줘라.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시모의 말에 주변 다른 친척들은 다들 박수를 치며 다들 며느리 잘 뒀다며 며느리 잘 들어왔다며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전 그 칭찬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진짜 작정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런 욕을 한 이유는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시모의 그 속내가 뻔히 다 보이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님, 피부 관리권은 좀 그렇고요. 제가 쓰고 있는 좋은 화장품이 있는데 그거 아가씨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아가씨 원래 피부 좋으니까 굳이 관리받으러 안 가도 될 거예요. 나중에 정말 정말 필요할 땐 아가씨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 찾는 게 좋아요. 에휴, 그래도 세연이가 하나 떡하니 해주면 좋을 텐데. 화장품 주는 김에 너도 좀 써라.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신우인데. 에이, 어머님, 그럼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어머님이 해주세요. 그게 맞죠. 전 그냥 며느리고 새언니일 뿐인데 어머님은 귀한 딸이니까 쌈짓돈 이때 꺼내시면 되시겠네요. 그러자 제 말에 다른 친척들도 다들 동조했고 시모는 당황해하면서 말을 얼버무렸어요. 결국 그렇게 유야무야 그 상황은 넘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저도 시댁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그냥 시모가 말하는 대로 따랐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 말대로 끌려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시모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칼같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 점점 시모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첫째 아이가 돌쯤 되었을 때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복직은 언제 할 거냐며 물으시더라고요. 복직이요? 아직 애가 좀 어려서 어린이집 가기 전까진 쉬어야죠. 예, 요즘은 다들 애들 100일만 지나도 밖에서 돈 번다는데 굳이 더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니? 젊겠다, 몸도 건강하겠다. 다 나라에서 봐주는데 이럴 때 맡기고 돈 벌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너무 어릴 땐 좀 그럴 것 같아서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니들이 뭘 알아서 해. 얼른 복직해서 돈 벌 생각해야지. 요즘은 다 맞벌이 한다는데 집에만 있어서 뭐 할 거야. 전 시모의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왜 갑자기 복직 타령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시모가 복직 얘기를 또 꺼내시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걸 마치 진실인 양 말을 하셨죠. 애미야, 이번에 어린이집 보내면 복직한다고?
네? 어머님 아니요. 저 지금 복직한다고 안 그랬는데요. 아니 네가 아까 그랬잖아. 아니 여보, 얘가 이제 복직하고 어린이집 보내면 우리가 애를 좀 봐줍시다. 그러면서 우리도 용돈벌이하고 좋지 뭐. 우리 뭐 크게 바라는 건 아니다. 용돈 조금만 챙겨주면 돼. 아이 무슨 용돈이야. 친손주 보는데. 애미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우리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 애도 어린데 복직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유,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요즘 어느 부부가 맞벌이를 안 해. 맞벌이 하면서 조부모한테 애도 맡기고 용돈도 챙겨주고 그러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시모는 결국 용돈을 받고 싶어 그런 말을 꺼낸 거였습니다. 아들 혼자 외버리면 아무래도 빠듯해 용돈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것 같으니 얼른 제가 맞벌이를 해서 용돈을 받고 싶으셨던 거죠. 이런 식으로 시모는 은근슬쩍 아닌 척하면서 저희에게 계속 무언가를 바라셨습니다. 그냥 넋놓고 시모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뭐가 이상한가 싶은데 자세히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진심이 늘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시모에게 딱 잘라 거절한 건 아니었어요. 늘 중간에서 남편이 시모의 요구를 딱 잘라 거절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턴 시모가 뭐 새로운 물품이라도 보일라 치면 아주 그냥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친정에서 기저귀 가방을 하라면서 국민 기저귀 가방이라고 했던 명품 브랜드 가방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시모가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어? 아, 이거 명품 아니냐? 니들 그렇게 나한테 돈 없다 하더니만 이 명품 가방을 산 거야? 이게 대체 얼마니? 니들은 돈이 남아도니? 이럴 거면 늙은 부모 고생하면서 밖에서 일하는데 그걸 좀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엄마, 이거 저희 처가집에서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산 게 아니고요. 아무리 그래도 니들 형편에 이런 가방 메고 다니면 욕 먹는다. 욕 먹어. 그러지 말고 내가 기저귀 가방으로 딱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거랑 바꿔서 들고 다녀. 사람이 없는데도 욕심내서 치장만 하면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아니? 잠깐 기다려 봐라. 내가 가방 하나 줄 테니까. 그러면서 시모가 저희한테 내민 가방은 마트 개업 기념으로 받은 장바구니였어요. 중간에 떡하니 마트 이름과 전화번호가 쓰여 있었죠. 그걸 보고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 시모는 또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래도 애 어릴 땐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가방을 써야 하는 거야. 괜히 비싼 거 들고 다니다가 흠집나고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 하여간에 요즘 엄마들은 아주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에만 신경 쓰니 원. 시모의 말에 저도 무척이나 화가 났지만 누구보다 화가 난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실 저희 집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집에 가면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엄마가 잔뜩 차려놓고 아빠도 사위 왔다면서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사위한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상품권도 주시고 먹을 것도 항상 챙겨주시는데 반면에 시댁은 그런 거 없이 늘 바라기만 하니 남편 입장에서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엄마, 진짜 왜 그래? 이거 처가댁에서 지연이 쓰라고 사준 거라니까. 그리고 이걸 왜 엄마가 가지고 가서 쓴다는 건데? 아, 진짜. 지연이 보기 창피하게 좀 그러지 좀 마. 아니, 엄마가 뭘 했다고 그래? 얘 며느라, 네가 얘기 좀 해봐라. 내가 뭐 잘못 얘기한 거니? 어머님, 이거 저희 친정에서 해주신 거고, 저도 이 가방이 편하고 좋아요. 저희가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요. 저도 가지고 있는 가방 들고 다녔는데, 그거 안쓰럽다고 집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분수에 많이 안 많이 하셔도 제가 그냥 들고 다녀야 되겠어요. 흥, 그래, 알았다. 내가 뭐 그 가방 가지고 싶어서 그랬겠니? 다 너 생각해서 한 말이지. 아유, 알았다, 알았어. 그러다 결국 시모와 크게 틀어지게 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이듬해 전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나이가 어린 건 아니라 걱정이 있었는데 둘째까지 생겼다고 하니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특히나 저희 친정에선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장서방, 축하하네. 사실 둘이서 적은 나이도 아니다 보니 하나만 낳고 이제 그만 낳는가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둘째까지 생기고 말이야. 정말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희도 사실 둘까지 낳아볼까 생각했는데 걱정도 앞섰거든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벌어야죠. 그래, 자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참 고맙네. 그리고 이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사위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어떤가 해서 큰 건 아니고 산후조리비랑 이것저것 좀 보태라고 넣었네. 네? 아유, 아니에요, 장모님. 안 그래도 첫째 때 다 도와주셔서 엄청 감사했는데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장모님. 아닐세. 이거 우리 딸 위해서 주는 거야. 우리 딸 출산하고 회복 잘하게 자네가 옆에서 잘 도와주라고 주는 뇌물이니까 꼭 받아줘. 둘째 낳고 나면 더 정신없고 힘들 텐데 언제든지 애들 보기 힘들 땐 부담 없이 우리한테 맡겨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친정에선 깜짝 선물도 챙겨주시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남편은 그런 친정 부모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동생, 남동생도 산후조리에 보태라며 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돈을 받았기에 고마운 마음이 든다기보단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써준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런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니들 그럼 이번에 집도 이사 가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애가 둘 태어나면 방이 두 개면 좀 좁지 않겠어? 안 그래도 전세도 만기되고 이사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주변에 부모가 있어야 손주들도 봐주고 그런다더라. 니들도 지금이야 니가 쉬어서 괜찮겠지만 나중에 애들 좀 크면 니들도 바쁘고 손이 필요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합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네? 합가요? 그래. 어차피 우리도 계속 이렇게 일용직을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손주들 보면서 용돈벌이 하면 좋고 니들은 또 애들 맡기고서 편하게 일하면 좋잖니. 거기다가 니들 전세금이랑 우리 집값이랑 합쳐가지고 짓고 하면 넓은 집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좀 봐봤는데 여기서 한 몇 천만 더 하면 좋은 집 구하겠더라. 아, 어머님, 그래도 전 합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 합가가 좀 불편하면 그럼 우리가 니들 집 근처로 이사 가고 여기 집값보다 니들 집 근처 집값이 좀 비싸니까 니들이 돈만 좀 보태주면 되겠다. 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하는 시모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친정에선 자식 고생할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어쩜 시댁에선 끝까지 본인들 상황만 걱정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 돈 없어요. 안 그래도 집 알아봐야 하니까 자금도 빠듯한데 어떻게 거기서 돈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가까이 살 생각도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 뭘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해. 좀 생각이라도 해보지.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자꾸 그런 얘기하면 저희 불편해요. 앞으로 애들도 키워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돈 달라고 하시면 저희 집에 오는 거 불편해질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시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해, 너 설마 너 친정에 돈 빼돌린 거 아니니? 솔직히 우리 아들이 뭐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전엔 용돈 잘만 주다가 너 만나고서 돈이 없다는 말 입에 달고 사는데 친정에 돈 몰래 빼돌리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네? 뭐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희 친정은요, 오히려 돈을 저희한테 쥐어주세요.
저희 힘들까 봐 어떻게든 보탬이 되어 주시려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주시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아니면 아니지. 왜 나한테 큰 소리야? 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쳐? 너 네 남편 믿고 너무 까부는 거 아니냐? 말이 좀 되는 소리 하셔야죠. 저 친정에 돈 빼돌린 거 한 푼도 없습니다. 오히려 돌려드려야 할 게 더 많겠네요. 어머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면 저 더 이상 어머님 못 봅니다. 어머, 얘 좀 봐라. 너 어떻게, 너 이거 성환이한테 말하면 너 당장 이혼당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전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불을 참느라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친정의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런 말도 서슴없이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시모가 그 통화를 남편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였어요. 시모 생각으론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당신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끊자 남편 역시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시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집 앞에 잔뜩 반찬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쪽지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에미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헛소리를 했다. 우리가 요즘 힘들게 없이 살아서 내 마음이 그렇게 못났나 보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너무나 큰 실수를 했구나.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 꼭 연락 주렴. 그 뒤로도 시모는 태어날 아이 물건들도 사서 보내고 남편과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처음엔 시모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시모는 쭉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의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대. 일을 무리하게 하시다가 다치셨나 봐. 오늘 그래서 갔다 왔는데 당신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네.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갔다 오자. 정말? 진짜? 여보, 진짜 고마워. 나 진짜 엄마가 다시 한번 더 그러면 그땐 정말로 영 끊고 살게. 진짜야. 엄마도 많이 미안하시대. 그리고 정말 나도 미안해. 그날 이후로 저흰 다시 시모와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시모는 얼굴도 많이 상하고 야위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말실수를 했지?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좀 상황이 힘들다 보니 헛나온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내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그렇게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난 후 시모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둘째 딸이 태어나고선 산후조리도 도와주시고 매일 오셔서 먹을 반찬도 해주시면서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그런 시모에게 보답을 해드렸어요. 용돈도 풍족하게 드리고 챙겨드렸고요. 그러니 시모께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이가 잘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턴 제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엄만 청국장집 운영도 잠시 중단하고 저희 집에 아이를 돌보러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거의 2달가량을 저희 집에서 아이들도 돌보고 살림도 해주시고 저를 돌봐주시기도 했죠. 그 덕분에 전 몸이 금방 나아질 수 있었어요. 전 이게 다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엄마에게 처음엔 용돈을 챙겨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딸도 힘들고 아픈데 거기다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엄만 끝까지 완강하게 거절을 하셨죠.
결국엔 돈으로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 저희는 엄마가 평소에 하고 다니실 만한 금목걸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딱 엄마한테 금목걸이를 해드린 날 마침 시모가 저희 집에 온 거였습니다. 자주 시모도 오시다 보니 사실 그땐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 사돈,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왔다 갔다 힘드시겠네. 아닙니다. 제 딸이 아픈데 당연히 애미가 돼서 와봐야죠. 그런데 사돈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돈이랑 저녁이라도 한 끼 먹을까 해서요. 그나저나 사돈 못 보도 못거리 하셨네요. 애들이 해준 건가 봐요. 예. 아유, 애들이 참 속이 깊어요, 깊어. 이렇게 사람이 보답을 할 줄 알아야죠. 사돈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그런가요? 아유, 전 이런 거 괜찮은데. 솔직히 전 시모가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혹시나 이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별말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모의 숨겨왔던 본심을 터뜨릴 줄이야. 상상도 못 했어요. 사건이 터진 건 둘째 딸 돌잔치 때였습니다.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축하를 하고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시모가 술을 어찌나 많이 먹는지 주변에서 다들 말릴 지경이었어요. 도대체 왜 저러시나 하고 있던 찰나 시모가 갑자기 일어나 저희 친정엄마한테로 향하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엄마 목에 있던 목걸이를 향해 닭 손가락질을 하며 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요 놈은 주인을 잘못 만났네. 잘못 만났어. 예?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인을 잘못 만나다니요? 아이고, 우리 사돈께선 본인 몸에서 나는 냄새를 전혀 못 맡으시나 보네요. 아니, 청국장집을 운영해서 그런가? 주변에만 가면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게 제가 딱 사돈 오는 걸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예? 뭐라고요? 제가 가족으로서 그리고 사돈으로서 다른 데 가서 창피당하지 마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다 알걸요. 사돈 몸에서 풀풀 풍기는 청국장 쉰내요. 그 목걸이 하시려거든 좀 고급스러운 향내를 풍기셔야지. 목욕탕도 안 다녀오셨어요? 제가 목욕탕비 좀 드려요. 치모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한들 어떻게 사람 면전에다 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친정엄마의 얼굴은 울긋불긋해졌고 전 아이를 안고 있던 팔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서서 서둘러 말리더라고요. 엄마, 엄마 지금 취했어?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좀 취하신 것 같아요. 아이, 취하기 누가 취해? 나 하나도 안 취했어. 멀쩡해, 멀쩡. 야, 니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비실비실한 딸내미 시집 보내고서 아이 낳고 아프면 죄송하다면서 머리 조아리고 당연히 몸조리 해주러 와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금목걸이를 해줘? 니들이 아주 그냥 돈이 넘쳐나는구나. 이 엄마한테 뭐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면서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엄마 진짜 미쳤어?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나오라고. 사돈 제 말 명심하고 들으세요. 사돈은 청국장집 하는데 그거 목걸이 하나도 안 어울립니다. 냄새라도 좀 없애시던가. 그런 건 저처럼 우아한 사람이 해야죠. 청국장집 하면서 무슨 금목걸이를 하신다고. 전 결국 시모의 말에 화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그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나 양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안 챙기긴 뭘 안 챙겼어요? 지금까지 용돈 받으시고 한 건 다 누가 준 건데요? 어떻게 양심도 없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금목걸이 할 사람이 있고 못할 사람이 있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세요?
어머닌 뭘 얼마나 잘나셨길래요? 얼마나 잘나셨길래 사람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저희 엄마 그렇게 무시할 분 아니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당장. 아, 내가 왜? 아, 내가 왜 사과를 하니? 니들이 잘했으면 내가 이런 소리를 했겠어? 엄마, 제발 좀 그만하라고. 진짜 창피해서 어떻게 엄마가 아들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해? 지금까지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몰라서 물어? 엄마가 한 잘못 때문에 평생 안 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미안한 마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해해 보려고 했어. 근데 뭐? 엄만 안 되겠다. 나가자. 나가. 결국 술에 취한 시모는 남편과 시부의 손에 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저나 남편은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가 진짜 놀라운 사실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군요. 이에 네 시어머니 우리 가게로 찾아왔었다. 뭐? 어머님이? 아니 왜? 참, 나더러 글쎄 청국장집 분점 내달란다. 뭐라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시모는 뻔뻔하게 저희 친정엄마 가게를 찾아간 거였어요. 사실 시모는 친정 가게를 무시했지만 사실상 엄마 식당은 원래도 지역 내에서 입소문이 많이 났던 맛집이었거든요. 그전에도 TV 출연 제의가 있었지만 다 거절을 하셨다가 이번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하시게 되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송에 출연을 하고선 진짜 손님이 더 많아지고 바빠져서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선 시모가 찾아와 분점을 내달라며 뻔뻔하게 졸랐다는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거길 찾아가? 냄새 난다고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어떻게 거길 찾아가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해? 그냥 냅다 쫓아내버렸지. 그렇게 냄새 난다고 금목걸이 할 자격도 없다고 했으면서 왜 여길 찾아오냐고 했더니만 자기가 그땐 술 취해서 그런 거라고 실수한 거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사람이 한 번 실수는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그냥 잘못이라고. 딸한테 어떤 잘못했는지 나 다 들었다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어떻게 그게 실수냐고 막 따졌더니만 아무런 말도 못 하더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나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 전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론 시모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보통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염치가 있으면 직접 가서 그런 말도 못 꺼냈을 텐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의 뻔뻔함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저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 애원하고 부탁해도 안 되자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 사과해도 모자랄 판국에 시모는 무척이나 당당하더라고요. 예, 너희 엄마 식당 TV에 나왔었다며? 저번에 가보니까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내가 분점 내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도 니들 저번에 네 엄마한테만 금목걸 해준 거 좀 미안하지 않니? 내가 그거 용서해 줄 테니까 니네 엄마한테 좀 분점 나한테 내달라고 말해봐라. 제가 왜요? 그 냄새 싫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이 냄새야 싫지. 그치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지금처럼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식당 하나 잘 되는 거 차려서 좀 편하게 살면 좋지 않니? 정 분점 내주기 불편하면 그냥 레시피라도 알려달라고 해. 그걸로 목걸이 값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끝까지 뻔뻔스러운 시모의 말에 전 결국 분노를 쏟아내고 말았어요. 도대체 양심이 있으세요? 어머님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냐고요? 그렇게 사람들 싹 다 모인 자리에서 무시라더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대체 어머님한테 못해드린 게 뭔데요? 지금껏 그래도 용돈도 계속 챙겨드리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근데 속으론 다른 생각 하시고 계신 거였어요? 저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때 술에 좀 취하긴 했다만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니?
그거 가지고 너 뭘 그렇게 화를 내? 실수요? 어머님은 실수를 그딴 식으로 하시나요? 실수라는 건요, 물컵에 물을 잘못 따랐을 때는 하는 소리고요. 이건 그냥 고의죠, 고의. 저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어머님 며느리 자리 못 해먹겠습니다. 다신 저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락도 하지 마세요. 뭐? 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협박할래? 협박이 아니고 통보예요. 다시는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아들이 이혼하겠다고 하면 저도 깔끔히 이혼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서 시댁에 가서 아주 집안을 뒤엎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말라며 그렇게 통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선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모의 인생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상 그 집에서 시모를 그나마 챙기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마저 연을 끊어버렸으니 어쩌겠습니까? 시부도 이제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고 시모 혼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신우이요? 신우는 애초에 자기 부모님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어렵게 살든 말든 관심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 시모 혼자서 이젠 더 외롭고 힘들게 지내고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반찬에 쪽지를 적어 보내왔지만 저와 남편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나마 안쓰러운 마음에 흔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이미 시모의 본심을 다 알아버렸거든요. 결국 그 반찬은 그대로 다시 시댁에 보내버렸습니다. 지금은 남편만 시댁에 한 번씩 시부를 뵈러 다녀올 뿐 시모와는 아예 얼굴도 보지 않고 있어요. 그토록 아끼는 자식에게서 외면받은 이유는 너무 과도한 욕심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은 친정에서 저희를 더 신경 써서 챙겨주고 있는데요. 엄마는 또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더 미안해하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오히려 저희 엄마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장모님, 이번에 쉬는 날에 나들이 한번 갈까요? 제가 도시락 싸겠습니다. 아유, 자네가 무슨 도시락을 싸. 내가 금방 뚝딱 만들면 되는데. 어디 좋은 곳 있나? 아, 요 근처에 꽃이 많이 핀 곳이 있더라고요. 아유, 또 꽃 핀 곳엔 우리 장모님 꽃이 가야죠. 가서 사진도 찍고 와요. 내가 우리 장서방 너스레 아주 그냥 웃음이 나네. 장서방 없으면 내가 어떻게 웃으면서 사나 몰라.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는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육아도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금전적인 부분으로도 종종 도움도 주시고 용돈도 챙겨주세요. 사실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해주면 간혹 보답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단 한 번도 친정 부모님께선 뭔가를 바라시거나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저흰 너무나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결국 사람은 말보단 행동으로 진심을 증명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진심이 없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시모처럼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은 외면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을 때 그 진심이 통하는 것 같은데요. 부디 시모가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려서 사람 사이의 진심이라는 게 결국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곁에 남은 소중한 사람들과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